그다음에 다시 윗면에 뭐 수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컨트롤 7번을 눌러서 이렇게 볼게요. 컨트롤 7번을 눌러서 이 상태에서 이제 솔리드 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솔리드 캠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공 정의. 지금 이렇게 캠 하는 거는 어떤 모델링에도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암기를 해주시거나 많은 연습을 해서 손에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 있는 첫 번째 거,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구 목록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새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구 추가. 우리가 처음에 공정물이 높이가 25, 두께가 25mm예요. 근데 지금 여기 D 나와 있는 거 보면 23이죠. 여기서 2mm를 깎아줄 겁니다. 그래서 2mm를 칠 때는 페이스 커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맨 밑에 페이스 밀, 여기 있는 이 지름 100짜리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구 편집에 들어가서 절삭 파라미터, 그러면 이 소재 재질과 연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핀들 속도를 풀어주면 RPM이 나와요. RPM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용 가공을 많이 했으면 아마 어느 정도로 깎아야 하는지 감이 올 거예요. 페이스 커터는 한 1000 정도, 1000에서 1200 정도를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저는 1100을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확인, 다음에 확인, 이런 식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을 했으면 페이스 커터를 한번 밀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파야 돼요. 구멍을 파기 위해서는 먼저 드릴로 파야 되는데, 그 전에 센터 드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센터 드릴은 뭐냐, 우리가 눈 감고 달리기를 하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런 것과 똑같이 이 안내,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구멍을 파서, 조금 정도 구멍을 파서 이 드릴이 흔들리지 않고 쭉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여기 있는 센터 드릴을 가서 여기 있는 드릴 다이아, 드릴의 지름 3mm 요거로 해줍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편집 들어가서 여기 색 파라미터, 그래서 RPM을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느 정도 RPM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하면 RPM 설정이 이상하게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RPM이 정말 높은 RPM으로 한 3,4천 정도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RPM으로 MCT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꼭 해주는 게 좋아요. 700으로 되어 있지만 한 75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을 했으면 당연히 드릴을 해야겠죠. 드릴은 이쪽 구멍이 8파이짜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8짜리 드릴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자, 내가 선택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드릴의 직경이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 그 다음에 공구 편집 들어가서 RPM을 바꿔줍니다. 700으로 되어 있지만 75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확인, 확인. 그 다음에 추가해서 이제 마지막 엔드밀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엔드밀은 여기 플랫 엔드라고 합니다. 플랫 엔드, 플랫 엔드고, 여기 있는 지름 툴 다이아를 해서 엔드밀이 10, 요거와 요거가 있는데 여기는 2날짜리와 4날짜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뭐 큰 차이 의미가 없지만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4날이기 때문에 4날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편집 들어가서 다시 750으로 되어 있지만 한 800 정도로 바꿀게요. 엔드밀도 우리가 범용 가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죠. 자, 이렇게 확인을 눌렀으면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어떤 형식으로 코드를 저장을 할 건가, 이 캠 작업을 한 거를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건가. 여기 있는 여기 가운데 정도 내려보면 여기 있는 요거 있습니다. 요거 저는 부르기 쉽게 그냥 판콤이라고 할게요. 판콤이라고. 여기 있는 10, 11, 16도 아니고 그냥 판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면 여기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이 소재 관리자에 들어가서 여기는 하나씩 다 눌러줄 거예요. 소재 관리자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가 얼마였냐, 처음에 25mm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3mm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방향이 Y로 되어 있죠. 이렇게 Y 방향을 2mm를 높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떴죠. 네, 그러면 처음 초기 공작물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CT가 여기 있는 맨 위쪽 면까지 공작물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좌표 시스템에서 여기 있는 파트 바운딩 박스 정점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한 부분 끝부분에 올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소재 바운딩 박스 정점을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2mm 추가된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공하는 것은 우리가 두께가 25mm죠. 23mm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소재 바운딩 박스 정점을 누르고 여기 있는 도면의 왼쪽 아래를 눌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Y, Z, X의 축을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Z는 여기 있는 이 막대를 누르고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Z가 아래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눌러주면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Z, X, Y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학생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Y는 이쪽 뒤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방향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꼭 이 모양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Z가 위로, X 오른쪽, Y는 뒤쪽으로 꼭 이 모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딱 나왔으면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서 밀 설정, 이 밀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페이스 커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페이스를 칠 것이냐 하면 저는 가장 위쪽 상면을 치게 되는 거죠. 두께를 줄여야 하니까. 그래서 상면을 눌러주면 여기 있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 페이스를 꼭 눌러주세요. 페이스를 꼭 눌러주고 확인. 자, 그 다음에 가공 가능한 피처 추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스 피처, 오픈 포켓, 불규칙 포켓, 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선 먼저 저는 2.5축 밀 오퍼레이션, 여기 있는 구멍 가공하는 거는 여기 있는 홀 가공 오퍼레이션인데 나머지는 전부 2.5축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눌러주고 처음에는 페이스 커터를 칠 거예요. 공구, 페이스 밀 하나씩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처, 페이스 피처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했으면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하나씩 이렇게 가게 될 건데 먼저 FS 보면은 지금 보면은 스핀들 속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공구를 눌러주면 아까 세팅한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구 해주고 공구의 연결 체크된 걸 확인했으면 넘어가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페이스 커터의 지름이 공작물의 지름이 아니라 폭보다 훨씬 커서 그냥 한 번에 쭉 밀어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공구 경로가 생성이 되어 있지만 자동에서 사용자 정의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한 방향 한 번에 쭉 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최초 절삭량 2mm, 우리 한 번에 2mm, 그 다음에 최대 절삭량 2mm, 최종 절삭량 0 이렇게. 이 말은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가 25인데 23으로 깎겠다 라고 하면 한 번에 2mm 깎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깎고 끝난다는 거죠. 네, 만약에 3mm를 깎아야 한다 그러면 최초에 2mm를 깎고 그 다음에 1mm, 최대 절삭량이 2mm니까 1mm를 깎고 마지막에 안 남기고 한 번에 끝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NC 가서 이거는 공구가 이제 이동하는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외우세요. 무조건 소재 매니팩.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안전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소재 매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피처 옵션, 리드 연결 여기서 리드 아웃 클리어런스를 5%로 바꿔줍니다. 이게 55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오버트래블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니까 MCT의 그 Y 이송량이 너무 많아져서 조금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꼭 아웃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공구가 여기 있는 이 페이스 커터가 쭉 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가는 거예요. 중간에 다 밀었으면 이렇게 위로 빠져야 되는데 이 아웃의 길이를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리드 아웃을 쭉 간 다음에 많이 빠지지 말고 5%만 갔다가 빠져라,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이제 그 다음 페이스를 했으면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홀 가공 오퍼레이션에 들어가서 센터 드릴, 공구 센터 드릴 선택한 다음에 피처에서 홀 선택합니다. 확인. 그러면 자동으로 이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갈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거고, 그 다음에 FS에서 지금 이렇게 6500rpm으로 깎을 수는 없으니까 공구 눌러줍니다. 이렇게 공구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센터 드릴 해서 스포 드릴 듀얼은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얘는 멈출 필요 없으니까 0으로 놔둡시다. NC 가서 얘는 외우라고 했죠. 100, 그 다음에 소재 매니, 그 다음에 여기는 클리어런스 평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피처 옵션에서 가공 깊이, 우리가 이 센터 드릴로 조금 홈만 판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공 깊이를 한 3에서 5mm 정도만 해줍니다. 그러면 3mm 정도? 아니면 4mm 이 정도로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공 깊이를 잘 설정을 해줬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센터 드릴을 뚫었으면 그 다음에 드릴을 뚫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공구에서 그러면 또 드릴을 선택해 줍니다. 피처에서 홀, 이렇게 홀 선택해 주고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10,000rpm으로 깎을 수는 없으니까 공구 설정해 주면 750, 이렇게. 그 다음에 패킹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올라왔다, 넣었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조금씩 더더더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칩 배출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드릴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으니까 이 패킹, 꼭 이 패킹으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임량 2mm씩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2mm씩 들어가고 드웰은 똑같이 멈추는 거 0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NC 들어가서 얘는 외우라고 했죠. 100, 그 다음에 소재 매니, 클리어런스 평면 갑시다. 그 다음에 피처 옵션에서 가공 깊이, 우리가 25짜리 두께를 뚫는 거예요. 페이스 가공을 해서 23이겠죠. 근데 이 가공 깊이는 한 여유롭게 27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깊게 하면 이게 패킹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공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하다가 바이스 바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5가 약간 넘는 값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엔드밀이 남았죠. 저는 이 바깥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5축 들어가서 윤곽밀, 이렇게 윤곽밀, 그 다음에 공구, 플랫엔드, 피처, 여기 모르겠으면 하나씩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떠요. 근데 체크는 누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름만 눌러주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가 페이스 피처는 아까 처음에 여기 페이스 커터를 가공할 때 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이 오픈 포켓,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이 오픈 포켓을 눌러주고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공구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공구 다시 넣어주고 공구에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윤곽. 자, 여기서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설정을 해서 이 퍼센트를 풀어줍니다. 퍼센트를 풀어주고 이 절상량과 이전 여유량이 있는데 절상량은 얼마만큼 깎을 것인가, 이전 여유량은 얼마가 남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 소리예요. 만약에 여기서 4 정도로 했으면 공구 경로가 한 번이 생성이 돼요. 한 번이 생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쪽 끝 부분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엔드밀이 이 끝 부분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나는 적어도 한 번, 두 번을 가야겠다라고 하면 남은 부분을 5가 두 번을 깎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8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조금 남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조절해 주면 돼요. 다음에 확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최초 절상량 몇 퍼센트까지 깎을 것인가, 이렇게 저는 100% 가겠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절삭량 한 번도 안 남기고 0. 그러니까 계속 깎다가 마지막에 남기는 거 없이 한 번에 싹 밀겠다 이 소리예요. 이게 남아버리면 한 번 더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남은 부분을 한 번 더 가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00, 0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다음 NC 보면 얘는 외우라고 했죠. 100. 그 다음에 소재 매니.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건들지 말고 여기 있는 보정을 꺼주도록 합시다. 엔드밀에서는 꼭 이 작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피처 옵션 나머지는 이제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2.5축. 그 다음에 안쪽을 가공해야겠죠. 황상밀. 공구는 플랫 엔드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불규칙 포켓, 여기 안쪽 불규칙 포켓으로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죠. 이렇게 얘도 7000rpm으로 깎을 수 없으니까 공구 연결 체크 확인해주고 황삭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경로 클린업과 아일랜드 상부 가공을 없애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일랜드라는 말은 섬이잖아요. 섬의 상부를 가공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 그냥 여기 있는 이 상판 부분, 이 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밀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얘를 해제를 해주고, 경로 클린업, 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테두리를 한번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에 필요 없죠. 왜냐면 우리는 한 번에 다 깎을 거기 때문에 얘를 해제를 해줍니다. GPS 유지는 그냥 체크 상태로 냅둬주고, 자, 여기는 여유량이 있습니다. 여유량 이만큼, 나머지 다 깎고 이만큼을 남길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0으로 놔둬주고, 이 스텝 오버라고 하는 것은 엔드밀이 이렇게 한번 갔다가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가, 공구 경로와 공구 경로의 거리값이라고 하면 돼요. 스텝 오버는 한 70 정도로 해봅시다. 70. 왜냐면 여기를 갔다가 그러면 이 지름의 70만큼 가서 이렇게 깎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너무 촘촘하게 막 한 10 정도를 선택한다고 하면 얘가 지름이 10mm니까 10mm니까 1mm 갖다 깎고 1mm 갖다 깎고 1mm 갖다 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70 정도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100, 0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도 메우라고 했죠. 소재매니 100. 그 다음에 얘도 소재매니. 그 다음에 얘는 끈 거 확인해주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엔드밀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어쨌든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어야 돼요. 근데 어디로 뚫는 게 가장 엔드밀 입장에서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구멍입니다. 아까 우리가 드릴을 먼저 팠기 때문에 이 구멍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조금 뚫려 있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이 피처 옵션에서 선택한 엔티티, 여기 보면 진입점이라고 되어 있죠. 진입점에 선택한 엔티티를 눌러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됩니다. 근데 원통이 나올 때가 있고 여기 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진하게 원이 나올 때 눌러주면 여기 있는 이 점이 생기면서 이 아크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서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공구 경로를 생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공구 경로 시뮬레이션을 눌러주면, 자,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 페이스 커터를 이런 식으로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밀고, 네, 한 번에 2mm가 밀었으니까 바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드릴 뚫고 이렇게 엔드밀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아까 제가 여유량을 8로 설정하고 절삭을 제가 5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이 되는 거예요. 이쪽 남은 부분을 8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4 정도로 했으면 끝에가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젤리 같은 부분이 다 없어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량을 설정을 했으면, 여유량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했으면 그 부분만큼 이렇게 젤리 같이 남아있게 됩니다. 가공이 돼야 될 부분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꼭 여유량을 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분이 다 없어졌다 라고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스트 프로세스를 눌러줘서 여기는 뭐 바탕화면이나 USB에 자신의 대문자 5 넣고, 뭐 자신의 비번호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비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재생을 누르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바깥에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 텍스트 파일은 이 확장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말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파일이 된 상태로 만들어서 USB에 넣고, 그 다음에 MCT로 가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